디지털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는 영문으로 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에서 논리란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논리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논리에서 여러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 방법들은 혼용하여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익숙해져야 합니다. 논리에서는 참, 거짓, 이를 영문으로 표현할 때는 true와 false로 표현하게 됩니다. 디지털 값은 참일 때 1, 거짓일 때 0입니다. 디지털 값은 1과 0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전압 값은 몇 볼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하지만 논리에서는 high, low 두 가지의 용어를 쓰게 됩니다. 스위치에서 on, off를 시키는 것과 우리가 집에서 형광등을 켜고 끌 때 사용하는 것이 스위치죠. 그래서 on 시키면 램프도 on이 됩니다. 스위치에서 오프 되면 램프도 오프 되겠죠. 그래서 on 상태를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프 상태를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램프는 점등, 소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스위치가 열렸을 때, 오프됐을 때 오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음 닫혔을 때 closed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한글로는 단락, 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closed, 다음 단락 때 단락이라는 용어 자체를 short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short는 짧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정기적으로는 단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true와 false, 디지털 값으로는 1, 0, 전압 값으로는 high, low, 높은 값, 낮은 값, 스위치 on, off, 램프 on, off. 램프에서는 점등, 소등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의 on일 때 영문으로는 closed, off일 때는 ope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개방과 단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락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short라는 용어로 정기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좀 생소한 게 high, low, close, open, short가 되겠죠. 단락, 개방 이런 용어도 좀 생소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on일 때 close, off일 때 open이라고 사용합니다. on일 때 단락, off일 때 개방, 혹은 close 혹은 short라고 사용을 합니다. 전기공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회로 이론 과목입니다. 이 회로 이론 과목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면 모든 기타 과목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현재 1학년의 경우 공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은 학년이겠죠. 1학년 때 회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회로를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4학년 계속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전공 과목도 중요하지만 회로에 대해서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기라는 과목의 특성상 3학년 정도 말이 될 때까지는 전기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4학년 정도가 되어야지 전기라는 과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학년이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전기는 내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좀 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다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하게 되면 새로운 게 너무 많아서 다시 겸손하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너무 이해를 위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교수님들 강의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들을 암기를 하고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전기과의 좀 특성이 됩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좀 잘라져 있죠. 그래서 전기 전체를 갖다가 알게 된다는 것은 그걸 다 배운 후에 알게 되는 것이므로 순간순간 어떤 과목의 단순한 부분을 암기를 하고 그 부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그 전체가 쌓여서 우리 전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것은 한 4학년 정도가 되어야지 조금 전기 전체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급한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재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을 등한시 하더라도 회로만은 절대 등한시 하면 안 됩니다. 크게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과목에서 회로를 강조를 할 만큼 회로 과목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스위치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은 회로도입니다. 이 회로는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회로의 공부는 첫째 이 기호가 무엇이며 이것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회로의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줄, 이 검은 줄은 요렇게 검은 줄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전선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 검은 선을 통해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검은 동그라미 점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스위치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호지만 이 검은 점은 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검은 점에서 하나의 검은 점을 지금 빨간 점이죠. 검은 점에서 우리가 저항을 하나를 연결시켜서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표현하는 것과 달리 이 점에서 회로를 저항을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교차점이 생깁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이 교차점을 실제로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뛰어넘은 거죠. 이쪽 선을 뛰어넘고 그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왜 이렇게 그리냐면 얘는 당연히 연결이 안 되고 교차된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 올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놨는데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점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쪽 선과 이쪽 선이 이 점에서 연결되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그리면 선이 연결된 것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연결이 안 된 것입니다. 원론상. 그리고 요렇게 동그라미로 요렇게 뛰어넘는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선을 쭉 그어서 얘는 교차점이 아니고 그냥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 줄은 전선이고 검은 동그라미 점은 노드라는 것입니다. 노드. 연결점이죠. 연결점이 됩니다. 그다음 이 표시는 저항의 표시입니다. 저항의 표시. 램프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뭐 다른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 부분을 봅시다. 전원 부분은 두 선을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는 것을 전원입니다. 근데 이 전원 중에 DC와 AC가 나누기 때문에 이건 DC 전원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DC 전원의 다른 표현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요 부분을 두 개를 겹쳐서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긴 쪽은 플러스, 짧은 쪽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압의 극성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지 않아도 당연히 DC 전원에서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고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위치 기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기호는 이게 오픈 상태죠. 오픈. 이 스위치가 이쪽으로 닫히게 되면 이 상태가 옆에 있는 상태로 되게 되면 이게 클로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방, 이걸 단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락은 쇼트라는 용어를 또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위치만 가지고 생각할 때는 오픈, 클로즈, 개방, 단락. 이 단락이라는 용어는 전기 사고 부분에서 고장이나 사고 나는 거죠. 쇼트 사고가 나면, 단락 사고가 나면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쇼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클로즈나 쇼트, 단락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같은 용어고 혼재해서 막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값을 디지털 값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실사용에서 회로를 이용하게 되며 이러한 전압값을 논리 상태로 변환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논리값을 디지털 값으로 확장하였을 때 차이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값, 디지털 값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논리값을 설명하겠습니다. 회로에서 전기에서 논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압이 입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압은 이런 검정색으로 나타내어지며 연속적입니다. 디지털 값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0에서 5V까지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약속을 합시다. 여기서 1.5V와 3.5V가 있습니다. 이때 5에서 3.5 사이, 1.5에서 0V 사이, 이거를 거짓, 이거를 참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유사하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전까지의 구간, 이 구간은 우리가 거짓입니다. 0. 그다음 이 중간 부분은 불확실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3.5V가 넘어가는 이 구간의 전압파형은 참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불확실한 영역이고 밑에 부분만 거짓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구간이
불확실한 영역이 이런 식으로 넓어지게 되면 이쪽 구간 자체가 이 신호가 참도 될 수도 있고 거짓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불확실한 부분인 디지털 영역에서 디지털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러한 논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소자를 트랜지스터 T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뭔지는 아직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일단 용어를 알아놓는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의 기호로 T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TR을 우리가 전자 쪽 이야기고 전기공학에서 전자 부분을 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전자 소자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기기 부분에서 트랜스포머, 변압기를 우리가 약어로 TR이라는 또 용어를 겹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사용하는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지 구분이 영문 기호로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가 검은색처럼 연속적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하이와 로, 참 거짓으로 구별을 해내면 이것이 디지털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디지털 논리이고 이걸 값으로 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값에서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게 되는데 지금 비트는 1비트, 2비트 두 가지의 비트죠. 그래서 이 두 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0, 1, 2, 3 이런 식으로 디지털 숫자를 쓰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비트 수를 하나, 둘, 셋, 4개로 확장을 한 것이 4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0부터 차례대로 쓸 수 있는 숫자가 0에서 15까지로 변환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디지털 숫자, 디지털 값, 이진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진수, 16진수 또는 중간에 8진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10진수이지만 우리가 컴퓨터 디지털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이진수 로직과 같은 이진수 01을 사용을 하게 되며 이걸 높은 숫자를 살리기 위해서 비트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 부분을 4개를 합친 어떤 회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8비트, 16비트, 32비트, 이제는 64비트가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비트 수가 늘어나면 이거는 숫자를 256개를 나타낼 수 있으며 102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숫자는 논리를 다 배운 후에 이 디지털 숫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논리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디지털 로직을 로직 게이트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게이트는 뭐냐면 문이죠. 자, 이게 문입니다. 입력 A와 입력 B가 어떤 블랙박스에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출력. 이거는 입력이고
그래서 나오는데 A, B가 가질 수 있는 입력이고 이건 출력이 되는 거죠. C가. 그래서 이런 것을 진리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 있는 이러한 표시는 AND라는 기호입니다. OR 기호, XOR, NOT, 버퍼의 그 기호가 다음과 같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호는 암기를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암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렇게 계속 그 회로에 간략화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 부분도 있고 진리표도 있고 수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AND, OR, XOR, NOT, 버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전체가 익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현재 익숙해지지는 않겠죠.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이런 게 이제 익숙해지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A가 가지는 논리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0, 1. B에서도 0, 1의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합하면 4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0 하나만 적는 게 아니고 0을 두 군데 표에서 적어놨습니다. 1을 두 군데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B를 0, 1, 0, 1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입력 상황을 살펴보면 A, B가 둘 다 0일 때, A가 0이고 B가 1일 때, A가 1이고 B가 0일 때, 둘 다 1일 때 이러한 조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표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따른 입력이 어떠한 게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출력 구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출력 구분은 뭘로 결정되느냐? 우리가 AND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기호를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A, B가 0이면 0,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 또 둘 중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0, 둘 다 1일 때만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력이 모두 참일 때 출력이 1이 되는 경우를 AND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AND. 자, 한글로 문제를 살펴봅시다. 콜러와 사이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요구를 하는 것을 콜라와 사이다를 둘 다 마셨느냐? 그러면 A를 콜라고 이걸 사이다라고 합시다. 사이다 B를. 그래서 이거는 콜라와 사이다 둘 다 안 마셨죠. 그 다음 얘는 사이다만 마셨어요. 얘는 콜라만 마셨어요. 이 사람은 콜라 사이다 둘 다 마셨어요. 그래서 콜라와 사이다가 있는데 이 둘 다 마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최종 밑에 있는 결과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논리 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 곱. 논리 합도 아니고 논리 곱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는 곱하기 표시죠. 곱하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A, B를 곱하기를 생략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수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O와 같은 경우에 콜라와 사이다 둘 중에 하나만 마셨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음료수를 마셨니? 라고 이제 결과를 우리가 물어보는 방법이 이 OR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안 마셨죠. 그래서 0. 음료수 한 명 마셨죠. B번 사이다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1. 얘는 콜라를 마셨죠. 이 둘 다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논리 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하기로 표현되는 거죠. 논리 합. 그리고 이걸 OR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R 게이트. 다음 XOR. OR인데 X가 붙었어요.
XOR. 그리고 영문으로는 exclusive OR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한글로 표현하면 콜라와 사이다 중 하나만 마신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만 마신 사람. 자, 하나만 마신 사람, 인 둘 다 안 먹었죠? 그래서 출력은 0입니다. 얘는 사이다를 먹었습니다. 얘는 콜라를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콜라와 사이다를 둘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합은, 베타적 논리합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XOR은 여러 부분에 또 활용됩니다. 그리고 AND OR은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기억을 해둘 필요는 없지만 XOR 베타적 논리합, 베타적 논리합이라는 기호는 또 플러스에 합이니까 플러스죠. 합의 동그라미를 표현을 하는 것을 베타적 논리합, exclusive O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약으로 X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낫은 삼각형에 우리가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낫입니다. not gate. 그리고 수식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원래 표현은 그 A가 입력에 위에 바를 끊는 것입니다. 줄을 끊는 거죠.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 근데 이게 그 문서 작업할 때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려워요. 표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점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도트라고 하면 그 not 부정이죠. 부정의 뜻입니다. 부정. 그다음 삼각형 표시에서 이 점이 없으면 버퍼입니다. 입력이 1 들어가면 출력도 1, 입력이 0 들어가면 출력도 0. 이런 것을 논리에서 버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로적으로 다른 앰프, 앰플리파이어 증폭기입니다. 앰프는 증폭기. 이 앰플리파이어를 우리가 이용을 표현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삼각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논리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냥 버퍼고, 이 회로에서 증폭기로 표현될 때는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뭐 회로를 많이 봐야지 이런 게 구별될 겁니다. 논리 회로로 쭉 그려져 있으면 얘 그냥 논리 버퍼이고, 그다음 증폭기로 우리가 회로에서 뭐 저항이나 뭐 트랜지스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앰프가 됩니다. 앰프는 보통 입력이 하나가 아니고 둘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버퍼일 때는 우리가 한 줄로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 증폭기인데 증폭기 세부 단계 중에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이 중에 한 가지가 버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를 우리가 버퍼로 표현하고 앰프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전체를 한번 봅시다. AND, OR, exclusive OR, not, buffer. XOR 라고도 표현하고 뭐 exclusive OR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 수식적으로는 논리곱이 AND, 논리곱이 AND입니다. 합은 OR죠. 베타적 논리합, OR, 베타적 exclusive OR, 베타적 논리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ot은 입력에 바를 표시를 하든가 입력에 도트로 우리가 콤마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구현하며 이것을 트랜지스터가 여러 개가 사용되는 거죠. 트랜지스터 로직이라고 해서 TTL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이트 심볼들, 기호들이 우리를 약어로
TT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로직. 그래서 TTL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 기초적인 로직을 배웠습니다. 이 기초적인 로직은 AND, OR, XOR, 익스클루시브 OR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낫회로를 배웠죠. 이 낫회로가 각종 로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호로 우리의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이 기호는 앞에 거와 달리 동그라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not의 표현입니다. not. 그리고 not의 표현은 작은 따옴표 혹은 위쪽에 bar를 표현을 해서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진리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걸 지금 AND라고 생각합시다. AND라고 생각하면 0, 0, 0, 1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 회로 AND가 거친 뒤에 우리가 not 회로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1, 1, 1, 0가 됩니다. 다음 OR 회로를 살펴봅시다. 0, 1, 1, 1 이게 OR 회로의 결과죠. 이걸 not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1, 0, 0, 0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exclusive OR, XOR로 우리가 C 부분이 표현되면 0, 1 둘 중에 하나가 1이죠. 얘는 둘 중에 하나도 1입니다. 근데 얘는 둘 다 사이다 콜라 둘 다 마셨죠. 하나만 마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0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not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1, 0, 0, 1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요거를 어떻게 읽느냐면 exclusive noir라고 부릅니다. exclusive noir.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기호가 확장되었죠. 뭐 때문에 not을 이용을 해서 확장이 되었고 진리표를 기억을 할 때 AND, OR, exclusive OR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 not을 취한 것이 다음 같은 기호의 진리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로직 부분을 우리가 용어하고 기호, 그 다음에 수식, 그 다음 진리표 이 각각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